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0월 19일 오후 6시입니다. 한 30분 전에 제가 받은 좋은 글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쓰신 분은 이병철 변호사입니다. 의료계 소송을 전담하다시피 하시는 분인데, 이 글은 공부도 되고 웃음도 나오고 정보도 있고 배움도 있는 글입니다. 이런 글을 읽을 때마다 힘이 납니다. 좋은 글은 사람들이 마음을 넓혀주고 정신을 맑게 하고 힘을 솟아나게 합니다. 역시 글은 위대합니다. 이병철 변호사의 글은 제목이 윤석열, 밀턴 프리드먼이 포기한 대통령.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는 말이 있지만은 한 권도 제대로 읽지 않은 사람은 더 위험하다. 이건 제가 붙인 부제입니다. 부제. 오늘 매일경제신문에 재미있는 기사가 실렸는데 그 요지는 이렇다. 윤석열 대통령이 밀턴 프리드먼의 메이오 클리닉 강연을 참고하라고 말씀하셨다. 1978년 프리드먼 교수는 미국 미네소타주에 있는 상급 종합병원인 메이오 클리닉에서 국민소득이 증가하면은 의료 수가가 증가하므로 의사 면허를 폐지해서 의사 공급을 늘려야 한다고 강연한 바 있다. 윤 대통령은 국민소득보다 의료비 지출이 더 많이 증가하므로 의사가 많아지더라도 의사 소득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의사들을 설득하라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 이후 가장 많이 사용한 단어가 자유이고 가장 자주 언급한 책이 밀턴 프리드먼의 선택할 자유, Free to Choose일 것이다. 책을 한 권만 읽은 사람이 가장 위험하다는 말이 있지만은 한 권도 제대로 읽지 않은 사람은 더 위험하다. 프리드먼 교수의 강연 요지는 당시 미국 의사협회가 카르텔화되어 있어서 이러한 독점력을 깨고 자유시장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즉 프리드먼은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벌이고 있는 정치인, 관료, 언론과 시민단체 이들을 철의 삼각 카르텔을 비판한 것이다. 지금 한국에서 철의 삼각 카르텔이 의사를 악마화하면서 의료개혁의 미명하에 의료지옥을 만들고 있는 점을 이미 46년 전에 경고했던 것이다. 서울 아산병원과 미국 메이오 클리닉을 비교해보면 두 병원의 규모는 비슷한데 아산병원 1년 수익은 1조 정도이고 메이오 클리닉은 8조 정도이니 미국의 의사 수입이 높기는 높다. 그런데 환자가 지불해야 할 의료비는 미국이 한국의 10배다. 우리 국민들이 이런 비용을 감당하라는 말인가? 프리드먼 강연의 핵심적인 철학은 빼버리고 피상적인 숫자만 공부하면은 시험에 합격하기란 난망하다, 기대하기 어렵다는 뜻이죠. 윤석열 대통령은 천박한 지적 허영심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구술을 했을까 내 나름 짐작해 본다. 프리드먼 교수는 윤석열 대통령에게 너무나 많은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다. 이제 지적 만족감이 들 정도로 프리드먼의 가르침을 배워보자. 우선 프리드먼은 정부 정책의 방법론으로 고도의 고등수학과 응용 통계학을 사용했다. 1953년 실정경제학의 방법론에서 그는 경제학은 물리학만큼의 과학성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고등법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의대 2000명 정원 정책에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고 고등수학은커녕 2000명 곱하기 5년 하면 1만 명 의사 배출이라는 산수적 근거만 있다고 판결했다. 프리드먼 교수에게 크게 혼날 제자이다. 최근에 제가 한국의료보험을 설계한 당시 1977년 당시 보사부 보험과장이었던 김종대 전
건강보험 이사장을 만났더니 이분의 말 속에 이와 비슷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분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의료는 통계다라고 했습니다. 의료는 통계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 통계를 잘못 읽고 있다는 점을 비판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병철 변호사도 같은 이야기입니다. 수학적인 뒷받침이 안 되는 정책은 엉터리란 겁니다. 프리드먼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정부 개입은 알코올 중독과 같다고 일갈을 했다. 일갈을 할 것이라는 그런 의미죠. 정부 개입은 처음에는 좋은 듯 보이지만 나중의 결과는 너무 나쁘다. 알코올은 처음 마실 때는 좋지만 다음날 두통, 숙취에 시달리는 것과 같다. 프리드먼이 말한다. 정부의 주요 기능은 잘못된 일을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다. 윤석열 정부가 매일같이 신속하게 발표하는 의대 5년제 단축, F 학점도 진급, 병원도 없애버린다 등등 프리드먼이 살아와서 윤석열 대통령을 직격하는 듯하다. 그러니까 나쁜 걸 신속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 정부의 나쁜 점이. 프리드먼은 또 질책한다. 정부에 사하라 사막을 관리하는 업무를 맡겨보라. 5년 만에 모래가 바닥날 것이다. 윤석열 정부는 국민들의 수술비, 치료비인 근보 재정을 벌써 2조, 앞으로 20조 써버리겠다고 공언한 상태다. 근보 재정뿐만 아니라 나라가 거덜날 것이다. 영혼 없는 관료들에게 국가를 맡겨놓으면 이 꼴이 난다 이겁니다. 영혼 없는 관료들이 제일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윤석열 같은 머리 없는 정치인입니다. 그러니 프리드먼 교수는 윤석열 정부를 그대로 놔두면은 한국 국민들은 엄청난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는 셈이다. 공짜 점심은 없다. There is no such thing as a free lunch. 공짜 점심은 없다. 윤석열 정부의 발표는 매일매일 바뀌기 때문에 이를 따라가려면 고도의 인내와 기억력이 필요하다. 프리드먼은 이런 정부를 샤워실의 바보라고 말했다. 뜨거운 물이 나오면 샤워 꼭지를 급히 반대로 틀고 찬물이 나오면 다시 급히 반대로 틀고 왔다 갔다 그러다가 나라를 망한다. 샤워실의 바보라는 이야기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철학의 빈곤을 말하는 것도 사치일승 싶다. 그러나 오늘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지적 허영심을 선사하기로 했으니 조금 더 계속해보자. 윤석열 대통령은 2019년 검찰총장 취임 때 이런 말을 했다. 자유주의 경제학의 거두인 오스트리아 학파 미제스와 하이에크의 사상에 공감하고 있다. 나는 이 신문기사를 읽고 윤석열 당시 때 검찰총장이 대단한 사상가인 줄을 착각했다. 미제스는 하이에크의 스승이다. 두 분 다 오스트리아 학파인데 나치 독일의 탄압을 피해 미국으로 망명했다. 미제스는 이렇게 말했다. 정부의 간섭은 연쇄적인 나쁜 파급 효과를 가져오고 결국 사회주의로 간다. 정부의 간섭은 연쇄적인 나쁜 파급 효과. 지금 대한민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료농단의 나쁜 파급 효과를 보라. 하이에크의 지적은 섬뜩하다. 훌륭한 자생적 질서, 한국의 선진 의료 시스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자생적 질서를 정부의 인위적 질서, 의대 2,000명 정원 등 의료농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로 바꾸려는 정치적 기도는 결국 노예로 가는 이데올로기이며 세상을 의료 천국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정치꾼 때문에 세상은 의료 지옥으로 간다. 노예로 가는 길에 비슷한 내용이 있습니다. 하이에크의 명저죠. 이게 참 중요한 원리네요. 훌륭한 자생적 질서, 저절로 생긴 거. 적응을 해가면서 꿈틀꿈틀 하다가 저절로 만들었다기보다는 자생적으로 만든 이 한국의 의료 시스템을 윤석열 대통령이 인위적으로 개혁하겠다고 해가지고 망가뜨려 놓으니까 이제는 파국으로 가는 길만 남았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자생적 질서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냐. 그걸 아는 게 자본주의 정신이고 그걸 존중하는 게 보수 정신이죠. 그래서 보수는 개혁이란 말을 쓰면 안 됩니다. 개혁은 인류가 삼류를 뜯어고치는 것이지 윤석열식으로 삼류가 인류를 뜯어고치는 것은 개혁이 아니라 개악이죠. 개혁을 하려고 할 때도 개선이라고 해야 됩니다. 겸손하게 접근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 정치권에서 이제는 개혁 사기꾼들을 다 추방을 할 때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정과 상식을 대선 구호로 내세웠던 윤석열 대통령에게 꼭 전하고 싶은 가르침이 있다. 아담 스미스는 자유주의 경제학의 창시자이자 성경 이래 가장 중요한 책이라는 국부론의 저자로 유명하지만은 그가 쓴 도덕감정론은 국부론 못지않게 중요한 책이다. 아담 스미스의 유언에 따라 그의 묘비에는 도덕감정론의 저자 여기에 잠들다라고 새겨져 있다고 한다. 아담 스미스는 이 책에서 자본주의 시스템이 유지될 수 있는 근본 원리를 약자에 대한 연민과 자신에 대한 공정한 관찰자, 즉 양심이라고 설파했다. 칸트의 순수 이성과 비슷한 뜻인 것 같다. 윤석열 대통령은 부디 자신이 내세웠던 공정과 상식, 아담 스미스가 가르친 연민과 양심을 되새겨 보시라. 석가모니 시다르타가 금강경에서 가르친 대로 탐심, 즉 아상을 버리고 제발 자기 객관화를 해보시라. 높은 자리에 올라갈수록 자기 비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자신을 객관적인 존재로 두고 제3자적 입장에서 자신을 관찰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죠. 구수 끝에 사법고시에 합격했듯이 국민을 위한 정치가 무엇인지, 하늘이 내린 소명으로서의 정치가 무엇인지 갑자기 깨달음이 올 수도 있지 않겠는가. 이 이병철 변호사의 명문은 조갑제닷컴에 올려놓았으니까 여러분께서 일독해 보시기를 권합니다. 감사합니다.